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마찰 손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두 번째 공식인 달시 바이스 바흐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스펠링이 순간 헷갈려가지고 이게 아니죠? 베스가 아니고 저도 이걸 왜 그냥 달시식이라고 많이 불러가지고 두 명의 이름이 합쳐진 거죠. 달시라는 분이랑 바이스 바흐라는 식으로 합쳐져 있고, 저도 처음에 이게 웨이스 바흐 막 이런 식으로 읽었는데 이게 영어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달시 바이스 바하식이고, 또는 달시 바이스 바하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공부했던 하젠식이었어요. 갑자기 제트 왔죠? 하젠식인데, 우리가 결국 물이라는 걸, 또는 물과 거의 유사한 거를 우리가 배관 중에 흘려보낼 때 마찰 손실은 거의 설비에서는 99% 하젠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설비를 할 때 물 말고 다른 유체를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공기입니다. 우리가 난방 또는 냉방을 할 때도 적용이 되고, 또는 집진 설비라던가 소방에서는 제연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우리가 결국 어떠한 배관이든 어떠한 덕트든 우리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유체를 흘려보낼 때 우리는 당연히 마찰 손실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은 우리가 수두로 많이 적용을 하고, 우리가 덕트에서는 압력 손실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A의 지점의 압력이 유체가 흐른 B 지점의 압력보다 커지게 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재취득이라던가 이런 걸 제외했을 경우에 동일한 관로를 흐르게 되면, 또는 덕트를 흐르게 되면 항상 압력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결국 송풍기를 설치하든 팬을 설치하게 돼서 얘를 밀어주고 우리가 해당 말단 지점까지 원하는 압력이 나오도록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지점에서 필요로 하는 압력에다가 우리는 항상 마찰 손실만큼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마찰 손실을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달시 바이스 바흐식은 우리 수두로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마찰 손실 계수에 우리가 직경과 길이 그리고 속도 수두로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 마찰 손실 수두니까 얘 단위가 미터잖아요. 우리가 P는 감마 H죠. 요거는 기본적인 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델타 P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양변의 감마를 곱하게 되면 좌측은 델타 P가 되고, 마찰 손실 계수의 직경분의 길이 그리고 2지분의 V제곱 감마라고도 쓰고, 결국 감마 나누기 G는 로니까 우리가 얘를 한 번 더 정리해서 2분의 로 V 제곱이라고 하는, 얘가 우리가 많이 보던 동압이 되는 거고, 얘가 속도 수두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우리가 마찰 손실 또는 마찰 손실 수두라고 하는 건 다 정압의 손실인데, 이 정압이 얼마만큼 손실되냐는 건 결국 동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이거 아주 간단한 거죠, 사실. 먼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달시는 베르누이식에서 유도가 된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인 베르누이식을 가지고 달시 바이스 바흐식을 만들 수가 있고, 그거 외에 단위 차원을 맞춰서 맞추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하젠식은 실험식이었죠. 실험식과 이론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우리가 하젠식은 난류에서밖에 적용을 못하는 식이었어요. 속도가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가 달시 바이스 바흐식이지만 그냥 달시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마찰 손실 계수에 의해서 우리가 좀 변화된다는 거죠. 얘는 우리가 마찰 손실 계수 F는 어떤 것들의 함수인데, 레이놀드 수라던가 또는 D분의 엡실론이라고 하는 상대 조도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레이놀즈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살펴보면요. 우리가 뮤분의 로 VD라고 하는 무차원수예요. 또는 뉴분의 VD라고 하죠. 그럼 결국 얘를 풀었으면 레이놀즈에 관련된 함수라고 하면 는이 아니죠. 우리가 로라고 하는 거 또는 뮤라고 하는 건 유체의 특징이죠. 잠시만요. 그래서 유체의 특징에 의해서 그 함수값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떠한 유체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게 하젠식과의 가장 큰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속도는 뒤에 있긴 하지만 속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우리가 이 레이놀즈라는 건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인데 제가 나중에 영상을 또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관의 특성인 배관의 거칠기인 절대조도와 배관경에 의해서 마찰 손실이 정해진다. 계수가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얘랑 얘는 그 하젠식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절대조도는 약간 다르지만 결국 상대조도, 그리고 조도계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하젠식과의 차이는 얘는 유체의 특성이 적용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무 유체나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체의 흐름은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천이 영역은 무시하고 충류와 난류를 대표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차선 시술 F라고 쓰는데 이 프릭션 팩션이 그 팩터여서 그런 건데 람다라고 쓰겠습니다. 좀 헷갈리시니까. 우리가 이 람다를 구할 때 충류는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64를 레이놀즈 수로 나누게 되면 얘가 마차선시 계수인 람다 값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난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 식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 이름이어가지고 우리가 일단 무디 선도라는 걸 이용해서 무디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로 읽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마차선시 개수를 구하는 식들이 여러 개 있는데 콜부르크식이네요. 콜부르크 이름이 콜부르크였나? 틀릴 수도 있습니다. 콜부르크식이 원래는 제일 맞는 건데 이거 사람이 못 구해요. 물론 계속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얘가 컴퓨터로 오차 범위를 좁혀가는 방식이어서 얘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왼쪽 식에도 F가 있고 오른쪽 식에도 F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기가 좀 난해해요. 우리가 어떤 그래프에서 이 F값 람다라고 할까요? 람다 값을 구할 때 이게 이렇게 점점 좁혀와서 이걸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 씁니다. 뭐 더 다른 분야에서 쓸지 모르겠는데 설비에서는 안 쓰고 있고 실제로 많이 쓰는 건 난류에서는 무디의 제한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무디란 사람이 되게 똑똑한 게 실제로 우리가 써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범위를 주고 그 범위 안에서는 제한식을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 제한식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레이놀즈 수가 우리가 4000에서 7개면 1000만인가요? 네. 우리가 1000만 범위 이내이고 상대 조도 값이 0.01보다 작다면 우리가 무디의 제한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이 무디의 제한식이 압도적이고 선도도 읽지 않고 콜부르크식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무디의 제한식을 그냥 일단 한번 써드리면 나중에 제가 실무할 때 실무 영상에서 좀 보여드릴지 모르겠는데 005에 저도 이거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봐야 됩니다. 1 플러스 2만에 보통 기억하는 건 이 숫자 2만만 기억이 맨날 나요. 곱하기 D분의 엡실론에 플러스 레이놀즈 수분의 10의 6승을 3분의 1승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요 그냥 마차 손실 계수 아까 위에 F라고 적었던 람다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못 보던 건 한 가지인데요. 엡실론입니다. 자, 엡실론은 우리가
절대적인 조도라고 해서 절대 조도라고 합니다. 또는 거칠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D분의 엡실론은 상대 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대 조도. 자, 절대 조도는 뭐냐면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관이든 덕트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땐 얘가 매끈하지만 얘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더 확대가 안 되네요.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울퉁불퉁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이 하나의 높이라고 할까요? 요게 요 거칠기가 엡실론이 됩니다. 이 엡실론은 결국 우리가 이 배관의 두께를 구성하는 이 입자들이 있는데요. 이 입자 하나가 우리가 붙어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얘가 좀 크게 그릴까요? 입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잘 결합을 시켜놨는데 거칠기가 생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엡실론은 이 D는 입자의 직경입니다. 입자의 직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조도는 얘가 D예요. 배관의 직경. 이 D분의 요 엡실론의 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거칠다던가 스케일이 많이 낀 배관이 아닌 이상 이 상대조도라는 건 당연히 0.01보다 훨씬 작은 값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디의 제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조도라고 하면 실제로 제가 설비를 하면서 이 절대조도를 쓸 경우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결국 그 아연도 강판이죠. 우리가 덕트에서 아연도 강판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절대조도가 0.01호였나요? 0.15였나요? 잠시만요. 0.01호였던 것 같기도 하고 0.15로 돼 있는데 이건 밀이라서 그런 거고 우리가 미터로 적용하게 되면 0.00015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설계 적용할 때 하시는 분마다 다르지만 얘도 우리가 경련 변화 고려해서 뭐 한 20% 정도 주게 되면 0.18로 적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0.18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면 우리가 레이놀즈수와 요 층류와 난류일 때에 따라서 이 거칠기를 구하는 값이 달랐어요. 우리가 난류식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구했었고 층류식은 간단하게 구했는데 지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 조도에 관련된 내용이 층류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층류 난류 공부할 때 아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차가 예를 들어서 뭐 층류의 기준이 뭐 0.1m/s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니, 킬로그램으로 갈까요? 1시간에 1km를 간다고 봐볼게요. 속도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좀 거칠거칠해도 우리가 이 승차감에 크게 영향이 없죠? 물론 어마어마하게 거칠하면 못 가겠지만 어느 정도 거칠더라도 우리가 천천히 가게 되면 이 거칠음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차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는 타이어, 결국 우리가 뮤라고 하는 레이놀즈 수는 뮤분의 로 VD니까 우리가 아주 천천히 달린다면 차의 무게와 차의 속도 그리고 이 타이어가 결국 점착되는 거니까 점성계수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층류일 땐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단지 유체의 특성에만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만약 이 차의 속도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면 땅이 울퉁불퉁하면 이 차 난리 나죠? 박살이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가 빠른 난류에서는 이 거칠음 정도인 절대조도 엡실론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마찰 손실 또는 압력 손실이라고 하면 람다분의 F라고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D분의 L, 2분의 로 V 제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찰 계수 또는 이것을 우리가 달시 계수라고도 말을 하는데 프리시전 팩터가 결국 우리가 난류일 때와 층류일 때로 구분이 되고 충류일 때는 아주 계산이 쉬우니까 시험 문제에 층류로 나오는 거고 난류는 우리가 무디의 제한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동합은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결국 손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손실이 걸리는지에 대한 비례계수인 마찰 손실 계수와
당연히 그 직경이 크면 클수록 손실은 내려가겠죠. 터널이 크면 여기 차가 꽉 차서 지나가도 손실이 별로 없다는 거고, 터널이 길면 길수록 가는 거리에 따라서 손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덴식과의 나중에 비교를 따로 올릴 거지만, 하덴식은 우리가 이 하덴식에 적용하는 길이를 등가 길이로 더해서 우리가 부속 저항을 이렇게 더해줬었어요. 근데 달시식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직관 길이는 달시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우리가 요런 2분의 로 v 제곱이라고 하는, 또는 이걸 그냥 다 밀도값 넣어서 0.604 제타 뭐 v의 제곱이라고 하기도 하고, 엡실론이었었네요. 우리가 국부저항을 따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때 국부저항 계수는 우리가 뭐 엘보라던가 T라던가 브랜치라던가 또 가로 세로 비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계수값인 거고, 우리가 덕트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이 덕트의 속도 등에 의해서 국부 손실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풍기의 정합을 결정을 하게 될 때는 직관에 의한 정합 손실에 우리가 국부적인 손실인 제타라고 쓸까요? 이런 국부적 손실까지 합쳐져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유체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유체에서 기체를 적용할 때는 위치 에너지, 그 물에서 펌프에서 말하면은 우리가 실량정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기체가 굉장히 무겁다면, 뭐 예를 들어 공기보다 한 3배가 무겁다면 여기서도 실량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곱해줘야겠죠. 더해줘야겠죠. 실제로 저도 별로 고려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온도를 낮아야 고려를 해줄 텐데 온도 높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가장 많이 적용하는 식 중에 한 가지고, 오히려 기계에서는 적용할 일이 별로 없고요. 소방에서 대부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